안녕하세요. 화탁지 사주TV의 화탁지입니다. 오늘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올 12월 무자월에 대해서 각 일간별로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오늘은 일단 금 일간, 경금하고 신금, 그리고 조금 더 일간별로 디테일하게 그 일간의 전체를 다 한 번씩 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자월은 12월 7일 대설부터 시작되고요. 자, 무토와 지지의 자수, 무자 이렇게 되죠. 사실은 무토는 자월의 묘지예요. 12운성에서 힘을 아주 쓰기가 쉽지 않은, 그래서 사실은 수는 토가 수극토, 토극수, 죄송합니다. 토가 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천간에서는 충이 목이랑 금, 그리고 불이랑 물은 충이라고 하지만 또 충이 다 나쁘고 뭐 합이 좋다라고 할 수도 없는데, 토가 물을 막아주는 거는 좋은 의미로는 이렇게 댐을 막아줘서 물을 가두는 이런 의미로는 좋게 쓰이지만, 또 수생목을 해야 되는, 수가 목을 키워야 되는 어떤 이런 쪽에서는 수가 이렇게 이 토가 막고 있으니 잘 안 되는 그런 형국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각 일간별로 이 무자월에 어떤 영향을 그가는지 이제 알아볼 건데요. 자월은 순수하게 수의 기운만으로 지장간이 돼 있어요. 임수와 계수만으로 돼 있고요. 자월에 임수의 12운성의 기운은 제왕이고요. 그 다음에 계수는 걸록이에요. 상당히 세요. 두 개의 기운이. 그랬을 때 수가 본인의 사주 구조에서 길신이냐 흉신이냐에 따라서 수의 영향을 얼만큼 받는지가 아마도 결정이 될 거고요. 자, 이제 오늘은 경금을, 지금 이번 시간에는 경금을 할 건데, 자,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되죠. 근데 무자라는 거는 이쪽 토와 그 다음에 이쪽 수예요. 긍정적으로 보면 금한테는 이제 편인과 상관이죠. 토가 금을 생해주고 이 금이 힘을 받아서 이걸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상관이 이 목으로 빠지지 못하면 이 상관의 힘은 오히려 또 경자년이라 또 수가 상당히 강한 연도인데, 그 자수가 월로 들어왔으니 자수의 기운이 가장 센 게 사실은 12월 무자월일 텐데, 만약에 금일간이 편인을 받아서, 사실은 편인은 비견보다는 또 겁재를 생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긍정적으로 봤을 때 본인 사주에 겁재가 있는 경금일 경우에는 이 상관은 사실은 겁재에게는 식신이기 때문에 본인 일간으로는 식신을 사용하고, 또 겁재, 이 상관을 겁재의 식신으로 사용해서 재성적으로 빼는 역할을 하면 괜찮은 12월이 될 거예요, 경금에게는. 그렇지만 이제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거죠.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개별 사주 원국과 대운의 어떤 그거랑 같이 가셔야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자, 무토는 임수는 극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임수 식신을 사실상 발휘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이것도 본인 사주에 이 편인을 또 겁재로 빼는 게 있으면 괜찮을 거고요. 근데 이제 이 무토가 계수하고는 무계합화 암합을 하죠. 화로. 그래서 자수 자체는 상관의 기운이 강하지만 이제 이게 이제 반반으로 나눠진다고, 30일을 기준으로 반반으로 나눠진다고 봤을 때 이 편인이 결국 상관을 안고 화로 무계합화가 되기 때문에, 이 화의 기능이, 물론 본인의 지지에, 사주 지지에, 사주 원국 지지에 화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화가 생각만 있지 현실에서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지지에도, 사주 원국 지지에도 화가 있어야 무계합화가 발현이 되는데, 만약에 지지에 화가 없으신 분들은 무계합화가 생각만으로, 천간의 생각만으로 끝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편인과 상관이 합의돼서 나에게 관성을 주는 거예요. 이 관성이, 화의 기운이 본인에게 희신으로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12월 후반부 때에서 1월 초까지는 이 화의 기운을 쓰실 수 있는 거죠. 단 지지에 본인의 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상관을 쓰려고 하더라도 이 무토가 상관과 합의되면서 본인을 조금 상관을 쓰더라도 통제하는 기운이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게 경금의 전반적인 무자월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경금일간들 하나씩 볼게요. 자, 경자일주는 그 자체로 상관을 갖고 있어요. 여기 자수가 하나 더 오는 거죠. 자자는 형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보통 형이라는 건 묶여서 그거를 못 쓴다 하지만 자자는 형은 아니기 때문에 이 물의 기운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올해가 경자년이잖아요 또. 그래서 경자일주 분 자체, 물론 이제 경자일주라도 옆에 어떤 오행이 오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그게 대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경자일주는 편인과 상관이 강해지면서 본인이 무게합화를 대고 쓰더라도 아마 이 자수 때문에 상관의 기능이 더 강해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생수 되면서 또 이제 이게 월로도 이렇게 들어오니까 자가 두 개가 겹치면 그게 수의 영향력이 극대화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자일주 분들은 12월에 아마도 관하고에, 네, 본인 사주에 있나 없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쨌든 상관이 상당히 많이 발동된다. 그렇다는 얘기는 더군다나 정인이 아니라 편인이랑 같이 있기 때문에 행동과 말조심과 또는 본인이 아마 구설수 같은 것도 상당히 있을 수 있고, 만약에 그것도 이제 연령대와 본인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다른데, 만약에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강하게 상관이 떠 있다. 물론 본인하고 직접적으로 충되는 좌우충되는 오화가 본인 사주에 없으면 어느 정도 영향력이 덜하겠지만, 있으신 분들, 물론 이제 금수 같은 경우에 금수 상관은 희경관이라서 또 관해보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요. 근데 경자일주 자체는 일단 무자월에 이 자수의 기운이 들어오면, 네, 너무 찬 성분 때문에 아마 금에서 나오는 수는요 차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따 경호일주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상관 중에 관을 보면 직접적인 어떤 충돌로 관을 친다기보다 이 관이 오히려 금의 수를, 상관을 반기는 게 사실은 금일간이에요. 본인의 말이 너무 차가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수가 더 들어오면서 아마 수의 극대화로 너무 찬 성분이 나와서 주변에 어떤 그거를 끌 수 있는, 그걸 조금 조심하셔라. 이런 사주에서 불이 강하면 괜찮은데 아마 불이 약하면 이 두 개의 자수로 아마 불이 꺼질 수도 있다라는 거 유념하시고요. 자, 경인일주예요. 재성을 끼고 있죠. 사실 이 인목은요 건조한 목이에요. 건조해요. 왜냐하면 이 지장간을 보시면은 무토와 병화와 간목, 화와 그 다음에 건조한 토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인목은 자수를 반겨요. 그래서 만약에 경인일주 분들 같은 경우에 사주 원국이 크게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 자수의 수가 이 수생목, 네, 수생목을 해주면서 금전적인 쪽, 네, 이 건조한 어떤 인목을 물이 도움을 주면서 상당히 금전운이 좋은 게 아마 경인일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주 원국과 대운의 흐름도 물론 보셔야 되고 용의신 같은 것도 보셔야 되지만 단편적으로 그렇게만 얘기했을 때는 경인일주는 금전운이 괜찮다. 자, 경진일주 볼게요. 진토 안에도 사실 개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무게합화라는 거는 본인이 이 합을 해서 천간이든 지지든 있을 때 발휘가 되는 건데, 자, 자수가 또 들어오죠. 네. 그리고 자수가 들어오면요 삼합으로 자진합수가 돼요. 네. 그리고 여기에 편인과 상관이 합의돼서 또 수가 되는 거예요. 이 경자일주랑 비교해 봤을 때 이거는 상관이 순수하게 물로만 들어오지만 여기에서는 편인과 물이 합쳐. 진토는 사실 약간 완전히 마른 토가 아니라 물기가 있는 토인데 여기에 자수가 들어오면서 자진합수가 된다라는 거는 이 자자가 되는 이거보다는 여기는 그래도 맑은 물이고 어느 정도 그게 되는데 여기는 약간 흙탕? 네, 흙탕물의 조짐이 조금 보여요. 그래서 무토가 또 여기 진토가 편인인데, 자, 무토가 또 천간으로도 들어오죠. 이렇게 투간되는 거예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면은 이분은 이 생각도
것도 상당히 편인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그게 상관하고 합의돼서 수로 갔다라는 거는 사고가 상당히 복잡하면서 본인에게서 나오는 그 행동이나 이게 여기하고는 조금은 다른 패턴으로 나올 거다. 편인과 상관이 합의돼서 수로 나왔고, 그 다음에 용의신이 뭐냐에 따라서 수가 만약에 구신인 경우에 분들에게는 상당히 조금 경진일주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흙탕물 안에서 이 을목이 나무 떠버리죠. 을목 자체도 쓴목인데 이 을목은 물이 별로 많이 필요 없는 목인데 인목하고는 달리 묘목이나 을목 같은 경우는 쓴목이기 때문에 이때의 자수는 인목에 도움되지만 여기 있는 을목은 이 자수가 오히려 반기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떠버릴 수 있다, 이 목이. 그래서 금전운은 사실은 별로일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경호일주. 사실은 좌우충이 올해 경자년에 이 자수와 이 자수가 그걸로 들어오기 때문에 경호일주 분들도 이 자수와의 충돌을 유념을 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충이 좋거나 나쁘거나 제가 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충 때문에 좋을 일도 있어요. 근데 고전에 보면 금수상관 희경관이라는 말이 있어요. 물론 이제 정확한 거는 그거는 신금에 그거를 얘기하는 거지만, 자, 금에서 나오는 상관이 자수인데 이 찬물이 목기운을 수생목을 하기에는 너무 차요. 그래서 이 자수가 오화랑 만났을 때 물과 불이 섞이면 사실은 목기운이 탄생돼요. 물하고 불이 만나면 목기운을 탄생합니다. 이것도 사주 원국 자체가 그래도 골고루 있으신 분들의 얘기고요. 그래서 이 좌우충을 잘만 쓰면 이 차가운 자수를 오화로 조금 식혀서 또는 좀 데워서 목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사주 공부라고 명리 공부를 하는 거는 나쁠 수 있는 거를 조금은 좋게 바꾸려고 하는, 알면 바꿀 수 있어요. 모르면 그대로 당하지만 알면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 보셔라. 그리고 왜 금수상관을 희경관이라고 했냐, 금수상관은 왜 금을 그 관을 보면 좋냐, 내가 내 말에서 나올 수 있는,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차가운 말이 불을 만났을 때 조금은 따뜻해질 수 있고 이 관으로 통제를 해서 인성이 상관을 막아줄 수 있다, 이런 것도 되는데, 왜 그러면은 다른 어떤 일간보다 유별나게 금에서 나오는 수상관은 관을 만나면 좋냐. 이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사실은 해봤는데, 뭐 신금에서 제가 좀 있으면 신금일간도 하겠지만 신금에서 나오는 임수가 이 정화를 만나면 인정한 목이 돼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신금의 임수가 정화를 만났을 때 이게 가장 사실은 높은 설인데, 그렇지 않고 다른 일간은 다른 어떤 특징을 봤을 때도 일단은 물은 불을 만나면 따뜻해져요. 네, 그래서 그런 특징인데 아마도 저도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그게 있어요. 자수는 제가 이것도 나중에 해드릴게요. 오음일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의 양이 새로 탄생되고요. 이거는 오화는 오양 일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수라는 거는 차가워 보이지만 이 안에는 새로 따뜻함을 추구할 수 있는 이게 하나 있고요. 오화는 완전 뜨거워 보이지만 이 안에 음으로 가는 일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만나서 어떤 새로운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조심하셔야 돼요. 어쨌든 상관이 들어왔을 때 관을 친다라는 거는 본인이 뜻하지 않게 예전에 한 일로 인해서 관제 구설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뭐 남편, 여기 오화가 만약에 경호일주 분이 여자면 남편과의 어떤 그거 상관이, 또는 경호일주한테 이 자수는 상관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과 또 남편과의 충돌, 이런 여러 가지, 또는 조직과의 어떤 그거를 많이 보셔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까 재물은 이쪽이지만 경호일주가 이 자월을 잘 넘기셔야 되겠다. 본인 사주에 만약에 개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 무토를 잘 쓰셔서 이 여기 자수 안에 있는 개수와 무게 합화를 시켜버리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경신일주 밑에 비견을 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도 사실은 임수가 있어요. 임수가 여기서 탄생하죠.
그래서 물이 있는 금이에요. 물이 여기서 생기는. 근데 이제 자가 들어오면 자신합 수가 됩니다. 신자진 삼합에서 이제 자신 이제 반합이 되는데, 역시 수가 물론 이 자자보다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가장 물이 많고 두 번째고 세 번째 이렇게 될 텐데, 경신일주 자체의 수가 본인의 사주에서 어떤 기운이냐에 따라서 본인에게서 많이 설기되기 때문에, 아마 경신일주는 본인한테 설기된다는 건 일복이 많다도 되고요, 본인의 주장이 강해진다도 되고요. 결국에는 어쨌든 경금일간 자체가 수가 강해지면 이거는 관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관을 안 보고 수생목해서 재성을 보려면 어쩔 수 없이 경금일간들은 이 수를 어떻게 하면 관을 써서 따뜻하게 만드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냥 찬물이 그냥 나가버리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려요. 자, 경술일주 볼게요. 편인을 갖고 있는데 편인이 또 떴어요. 네, 그러니 이제 그 행동이나 생각이 더 강해지겠지만, 자수와 술토가 묘한 게, 자, 술토의 지장간은요 신정무예요. 그리고 임계죠. 두 개가 합이 돼요. 임정합 목이고요, 그 다음에 무게합 화예요. 네, 그래서 자수와 술토는 상당히 가깝다라는 걸, 지장간 합이니까요. 네, 하지만 술토 다음에 해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가 있기 때문에 한 달이 건너서 술토와 자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완전한 합이나 어떤 거는 안 되지만, 만약에 이제 경술일주가 자월에 누군가를 만난다, 그럼 완전한 이 사람과의 합은 힘들지만 알고 보면 합되는 게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친밀해지면서 합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직접적으로 자와 술이 뭔가 섞여서 뭔가를 하기에는 사실은 좀 그렇다. 이걸 가지고 뭐 한 달이 건너서니까 동상이몽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경술일주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정합 목이죠. 지장간의 임정합이 목 기운을 만들고 무게합 화기 때문에, 네, 본인의 목과 화가 본인의 그 사주 원국에 길신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경술일주 자체는 자수의 영향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장간 합도 무시를 못 하거든요. 네, 일단 경금일간 전체에 대한 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네, 이제 일주별로 이렇게 쭉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